이 이어폰 좌우를 바꿔 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케이스를 닫고 10초만 지나면 자동으로 좌우가 바뀌는 신기한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져온 이 제품의 이름은 바로 사운드피치의 팝클립인데요. 흔히들 사용하시는 에어팟 프로2와 같은 커널형이 아니고요. 귓구멍을 막지 않는 오픈형 디자인의 편안함을 위주로 설계된 귀걸이형 이어폰입니다. 제가 저번에 리뷰한 QCY의 C30과 매우 비슷한 제품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이 제품을 살펴보고 마지막에는 QCY C30과 비교해보면서 간단하게 결론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정가 62,000원이지만 사실상 매일 할인 중이라서 34,000원 정도에 구매 가능하시고요. 아직 정발은 하지 않아서 직구를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구성품 같은 경우에는 비닐 실링된 박스에 담겨 오는데요. 설명서 2개와 이어폰이랑 하나도 상관이 없는 판다 스티커, 그리고 이어폰 본체와 USB A to C 케이블 1개가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 정발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그런지 KC 인증도 받은 걸 볼 수 있죠. 확실히 귀걸이형답게 귓구멍을 막지 않아서 상당히 편한 모습입니다. 일부 귀걸이형은 귀에 압박이 심할 수 있는데 얘는 그렇지 않아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닿는 면적이 큰 귀 뒷부분에 유닛을 크게 만들어서 고정력을 올려준 것도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높이가 높아서 후드나 긴 머리에는 비교적 잘 걸리는 모습이었고요. 유닛의 재질이 전체적으로 딱딱해서 귀를 누르면 상당히 거슬린다는 점은 단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착용하기에는 좋아 보이나 누워서 쓰거나 모자와 함께 사용하기에는 다소 아쉬운 모습이네요. 유닛의 구성도 보시면 스피커 구멍, 충전 접점, 제어용 물리 버튼, 바람소리 감소를 위한 방풍 구멍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케이스도 보시면 화이트에 매끈한 무광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요. 둥근 사각형 디자인으로 두께는 꽤나 두꺼운 편인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지 그립감은 좋지 않네요. 앞쪽에는 LED, 뒤쪽에는 충전용 C포트와 함께 힌지 쪽에는 잘 안 보이게 로고를 박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는 페어링 버튼을 이렇게 마련해 놓은 것이 이 케이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뚜껑도 보시면 부드럽게 열리지만 닫힐 때는 약간 저렴한 소리가 나고요. 뚜껑이 매우 큰 편이어서 중심이 아래로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 손으로 열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부를 보시면 자력이 있어서 유닛이 착 달라붙는 모습을 볼 수도 있는데요. 다만 특별한 것은 좌우 구분 마크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팝클립의 특별한 기능 중 하나인 좌우 자동 인식 기능이 있기 때문인데요. 유닛의 방향을 아무렇게나 넣으면 10초 뒤에 자동으로 좌우가 전환되는 기술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건 상당히 신박하네요. 무게도 보시면 전체 46g에 케이스 단독 37g으로 C30보다 전체적으로 4g 무거운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연결은 최초 페어링 시 아래 버튼을 2초간 눌러 진행 가능했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케이스에서 유닛을 빼면 전원 켜기, 연결 순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파워온에서 노래가 나오기까지는 약 8초의 시간이 소요되는 걸 확인이 됐고요. 기기 자체는 블루투스 5.4, 멀티포인트, SBC와 AAC, 그리고 16비트에 44.1kHz까지 지원하는 모습, 그리고 최대 2개 기기를 기억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착용 감지 센서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앱에 따라서는 연결 시 자동 노래 재생을 지원하기도 하는 모습이네요. 연결성 자체는 꽤나 훌륭한 모습이었는데요. 길거리나 지하철에서 사용하더라도 크게 끊김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멀티포인트는 최대 2개 기기까지 연결이 가능했고 이전 기기에서 음악을 멈춰야만 다른 기기로 넘어가는 식으로 동작했습니다. 참고로 이때 기기 간 전환은 약 3, 4초 정도로 이루어져서 일반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네요. 이제 앱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 앱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피치 오디오라는 앱을 다운받으셔야 되고요. 모드 같은 경우에는 저지연 모드와 공간 음향이 있었는데 저지연 모드에서는 200ms, 이를 껐을 때는 300ms로 꽤나 높은 지연 시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게임용으로 사용하기는 다소 아쉬운 모습이었고요. 영상 시청용으로는 그냥 괜찮은 정도였습니다. 공간 음향은 키게 되면 볼륨이 커지면서 저음의 둥둥거림이 부각되고 실제로 서라운드를 적용시켜 주더라고요. 어느 정도 만족감 있는 사운드를 들려줘서 공간 음향 자체는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외에도 다이나믹 EQ를 활성화시키면 적응형 EQ, 수동 EQ와 함께 9개의 프리셋 중 하나를 적용시킬 수 있고요. 제어 버튼 조작, 연결음 볼륨, 그리고 언어 변경과 함께 나의 이어버드 찾기, 배수 기능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가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UI가 정말 구린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외에도 멀티포인트 온오프, 절전 모드 예약과 같은 기능이 없고 무엇보다 한국어 미지원인 것은 상당히 큰 불편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음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질 같은 경우에는 가격 대비 정말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는 C30보다도 더 좋은 음질을 들려주었습니다. 기기 스펙은 10.2mm 듀얼 마그네틱 드라이버와 PU 플러스 LCP 재질의 진동막, 그리고 빵풍 구멍을 통해서 바람 소리를 줄였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소리 자체는 상당히 가벼우면서 밝은 느낌의 소리를 지녔는데요.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로 가격 대비 꽤나 깔끔한 음질을 보여주는 점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오픈형답게 극저음이 깔리는 음악에서는 뚝뚝 끊기는 듯한 소리가 나기도 했고 전체적으로 저음은 다소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보컬이 많이 아쉬운 느낌이 들었네요. 하지만 악기 소리 자체는 매우 잘 구분을 해주고 볼륨 편차도 확실해서 클래식
클래식 같은 연주곡을 듣기에는 매우 좋았고요. 팝송 같은 경우에는 보컬이 살짝 작게 들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 점은 다소 아쉬웠네요. C30과 비교하자면 저음과 보컬 그리고 볼륨은 C30이 훨씬 더 좋았지만 팝클립이 확실히 더 선명하게 들리고 악기 소리도 잘 구분해주면서 전체적으로 더 좋은 음질을 들려주었습니다. 이는 EQ를 적용하면 훨씬 더 두드러졌는데요. 다이나믹 EQ로 적용돼서 그런지 프리셋을 적용해도 꽤나 괜찮은 사운드를 들려줬는데요. 저는 적응형 EQ를 통한 사운드 세팅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러면 사용자의 청력에 맞게끔 EQ를 설정해줘서 저음부터 고음까지 꽤나 듣기 좋은 사운드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도 소리가 귀에 꽂히게끔 한다는 지향성 스피커를 탑재했다고 해서 과연 누음은 얼마나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봤는데요. 소리를 점차 올리면서 확인해볼게요. 확실히 지향성이라 그런지 누움이 심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다만 귀에 들리는 볼륨 자체도 작은 편이라 50 정도로 두고 써야 만족할 만한 볼륨을 들려줬는데요. 누움은 상당히 좋았지만 볼륨이 작다는 게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이었네요. 하지만 사용시간에서는 정말 압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펙상 8시간의 유닛 사용시간, 케이스 포함 총 30시간의 배터리를 보여준다고 써져 있지만 실제로 볼륨이 20일 때는 8시간 30분, 볼륨 50 정도로 두고 쓰면 8시간, 최대 볼륨은 150에서도 6시간 30분의 배터리 타임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긴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충전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충전은 약 5.17V로 1.2에서 2W 정도의 충전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이는 15분 충전 시 50에서 70mAh 정도 충전되면서 상세 페이지의 문구와 비교해보면 얼추 맞는 얘기라는 것도 볼 수 있었죠. 완충까지는 대략 2시간 정도 걸리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 품질 자체는 정말 실망스러웠는데요. 조용한 환경에서는 마이크가 어느 정도 목소리를 잘 잡아주는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약간 울림이 있다는 것은 큰 단점으로 다가왔는데요. 길거리에서 사용하게 되면은 주변의 차 소리라던가 바람 소리가 그대로 들어가는 것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하철처럼 시끄러운 환경에서 더욱 부드러졌는데요. 주변 소리가 거의 그대로 들어가는 것을 들으실 수 있겠죠. 그러면서 목소리는 잘 안 잡히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아예 안 잡히지는 않아서 QCY LC30보다는 좋은 마이크 품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제어 버튼을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번 누르기, 두 번 누르기, 세 번 누르기, 그리고 1.5초 동안 꾹 누르기를 지원하고 다음 제어들 모두 소프트웨어에서 설정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기능들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물리적 버튼을 탑재했기 때문에 압력을 좀 세게 줘야 돼서 이어폰이 흔들리는 점은 다소 불편했지만 잘못 터치되는 경우도 없었고 장갑을 끼고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음질과 EQ 설정, 배터리의 착용 편의성 부분에서는 가격 대비 훌륭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멀티포인트와 함께 좌우 자동 인식 기능이라는 신기한 기능을 탑재했다는 건 매우 놀라웠는데요. 다만 지연 시간과 소프트웨어의 완성도 그리고 디자인과 함께 마이크 품질은 다소 아쉬운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뒷부분에 유닛의 크기를 키워서 고정력을 올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오히려 귀가 작으신 분들이 착용하기에는 고정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C30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는데요. 가격은 팝클립이 조금 더 비싸지만 음질이나 마이크 품질 그리고 배터리 착용 편의성 대부분의 부분에서 팝클립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서 팝클립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자, 이상 사운드피츠 팝클립 리뷰였습니다. 사운드피츠에서도 C30과 비슷하게 생긴 펄클립 프로라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자, 그럼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하셨고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전 또 이상한 물건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코스트였습니다.